예, 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예, 오늘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까지,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대상경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혹서기 쪽에서는 대상경주가 이제 없죠. 그리고 혹서기 지나면서 대상경주가 또 펼쳐지는데, 퀸즈투어 SS입니다. SS, Summer and Spring, Spring and Summer라는 뜻이죠. K&M배, 그러니까 퀸즈투어 SS의 마지막 관문이죠. 여기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루, 프라잉 스타, 글라디우스, 블루레몬, 이런 말들을 좀 좋게 봅니다. 지난주는 제가 주로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와, 진짜 말에, 그러니까 이게 예상가로서, 전문가로서 늘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현타가 오는 게 말의 능력만 분석해도 솔직히 머리 뽀개지는데 주로 여건까지 있게 맞춰가야 되니까는 그 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고, 지난주는 서울은 외곽 타는 말들, 그러니까 외곽에서 취입하는 말들이 탄력이 하나도 안 나왔죠. 내척 취입하는 말들은 탄력이 제대로 나왔고, 반면에 부산은 내척 취입하는 말들이 탄력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 외곽 취입하는 말들이 탄력이 제대로 나왔고, 그래서 주로 여건에 의해서 좀 입상이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이번 주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산이 과연 지난주와 같이 외곽 취입하는 말들이 유리하다면은 아무래도 내측 타는 말들보다는 외곽 타는 말들 위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일 주로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본에서 일본 오크스 경주가 있었죠. 이 말이 우승을 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케냐 말이더라고요. 케냐 뜻으로 뭐 축복받은 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도 뭐 케냐어를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카무락이 우승을 했는데, 마주가 금자진인 홀딩스죠. 그러니까 가네코 마코토 홀딩스예요. 가네코 마코토 마주가 오랜만에 클래식 경주 우승한 것 같아요. 물론 지원 경주도 우승을 하고 최근에도 우승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성적이 못 거두고 있거든요. 이분도 그 오크스 시상식 때 보니까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진짜 이제 80이 넘었으니까는 정말 많이 늙었다. 세월에 진짜 장사 없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딥 임팩트라든가 킹카메하메하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갖고 백마를 생성하는 시라유키 히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독보적인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주예요. 근데 오랜만에 이 오크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여기에는 오크스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는 오크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에는 우준 빈마라고 적혀 있죠. 우준 빈마. 그러니까는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유슌 흰바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쪽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오크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반면에 영국 쪽 영향이 없는 나라들은 오크스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안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유슌 흰바 이렇게 자기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크스에 해당하는 게 뿌리드 디안느죠. 디안느.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다이아나죠. 다이아나가 그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아르테미스랑 동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프랑스어는 여성 명사는 이로 끝나야 되니까 디안느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 다이아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드 디안느가 프랑스에서는 오크스에 해당이 되고, 일본은 우준 빈마, 그러니까 뛰어난 말이란 뜻이죠. 암말, 비는 암컷 빈자이고, 그래서 뛰어난 암말. 그러니까 과천 경마장 들어가려면 준마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때 그 준마교 할 때 준자도 이준자예요. 빼어날 준자인데, 어쨌든 유슌 흰바라고 읽습니다.
요 영상을 다는 볼 수 없고 저작권 때문에 잠깐만 본다면은 이 15분 게이트였어요. 이 말입니다. 이 말. 15분 게이트에서 그래도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는 좀 전개를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죠. 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취입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 말인데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본 3세 최강의 안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법을 보면은 주법이 나쁜 말이 없어요. 물론 주행 자세는 조금 어색한 말들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외곽에서 이제 추입을 시도하면서 결국은 추입을 하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어쨌든 이 금자진인 가네코 마코토 마주가 오랜만에 오크스 우승하는 모습을 보내. 옛날에 이 마주가 아파파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안말 상관을 했을 거예요. 아파파네라는 말이 금자진인 말 중에서 어쨌든 일본이 지난주에 오크스가 있었고 이번 주에 더비가 펼쳐지는데 우리도 이제 뭐 상관경주 더비가 펼쳐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장관배만 남았는데 뭐 외국 경마 소식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곧 펼쳐지고 일단 5월에는 워낙 세계적으로 대선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말이 이번 KNN배에 12가 출전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10명의 서울기수가 부산은 원정을 가요. 문생기수도 포함해갖고. 그래서 일요경마 토요일은 뭐 탄다고 치더라도 일요경마는 기수 섭외가 진짜 전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알 기수라든가 시시온 기수 이런 기수들한테 좀 더 오퍼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요경마는 상당히 좀 말들보다는 기수에 의해서 입상이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요경마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서울경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퀸즈투어 지금 점수로는 절구원 여정이 60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슬루가 300점, 글라디우스가 280점, 그리고 라운포레스트가 2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뚝선배가 G2예요. 그리고 이 KNN배는 G3이기 때문에 우승 점수가 400점입니다. 우승 시 받을 수 있는 점수.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슬루, 글라디우스, 라운포레스트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고 크라운 함슨 같은 거는 원정을 안 갔죠. 점수는 500점인데 원정을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함슨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대 KNN배 우승마들을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원더풀 슬루가 우승을 했습니다. 부마는 퍼지이고 1분 39초 1로 기록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승마 기록은 1분 40초 안쪽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캄스트롱이 2연패를 했고 최고 기록은 2017년도 실버 울프가 가지고 있는 1분 37초 6이 최고 기록입니다. 일단 말의 기본적인 네임밸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절구원 여정과 원더풀 슬루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여기에 이제 프라잉스타, 블루레몬, 글라디우스가 입상 도전 가능하고 여기에 라운포레스트가 최근 살아난 모습이라면 3보 그러니까 추임력이 있고 이 추임력이 있기 때문에 라운포레스트는 3복으로는 꼭 가져가야 될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중은 56kg 동일 부중입니다. 절구원 여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레이팅 109로 가장 높고 서승훈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직전 뚝선배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KNN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이긴 했지만 구착을 했죠. 그때는 이 까르펠 바벨의 후지에 걸려서 꾸벅하면서 템포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를 놓쳐버려서 그걸 재가속하고 와야 되는데 앞말들이 그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순말이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발은 재가속하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구착으로 부진했고 그러니까 작년 KNN배는 뭐 능력 부족이라 아니면 거리 적응력 부족이라기보단 방해로 인한 거였고
직전 경주 공백에도 뚝섬배 우승을 했어요. 1800m 이하 거리에서 부산 서울 통틀어서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2000m라면 자신은 못하지만 1800 이하에선 최강자를 할 수가 있고, 유일한 불안 요소는 패츄렐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브리더스컵 퀸에서 패츄렐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졸전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패츄렐이 터진 말들은 늘 패츄렐에 염려가 있어요. 그 점이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직전 뚝섬배 시원하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원더풀 슬루입니다. 퍼지 자마이고 문센기스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이죠. 선두 외곽 공략한 후에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전개라면 즐거운 여정이 잡아내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올해 뚝섬배, 직전 뚝섬배 3착을 했는데 그때는 최선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베스트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러고도 3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컨디션 자체가 직전보다는 상태가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직전은 1400이었고 이번에는 1600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고, 능력만 놓고 본다면 우승 도전 가능한데 최근 이 상태가 베스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그 훈련까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능력상 우승 도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나온 포레스트입니다. 최범행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범행 기수가 요즘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말을 만들어가고 의욕적으로 기승을 하려고 해요. 자기도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 부진 기술로 떨어진다는 좀 위기감이 있는지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나운 포레스트도 최범행 기수가 말을 못하는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기성수를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이고, 사실 2023년도죠.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넘버1이 즐거운 여정이었고 넘버2가 원더풀 슬루였어요. 그리고 넘버3로 3세 시즌 넘버3로 평가받았던 말이 나온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3세 중에서 넘버3 굉장히 좀 능력치가 좋았던 말인데, 최근에 이제 예전 능력 찾아가는 모습이고, 직전 뚝섬배에도 그 종반 보여준 탄력이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탄력, 추입 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입상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선 말들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3복 정도로 정말 재밌는 말은 나온 포레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글라디우스입니다. 4세 말이고 보이제 터스코나 말이고 자마이고 1번 38초 4로 1600m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서울 기록이기 때문에 부산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뚝섬배 5착 동아일보배 우승을 했는데, 뚝섬배에서는 나름 전개를 잘 풀었어요. 외곽을 좀 2선 외곽 선입 전개를 했는데, 동아일보배나 선행마 뒤에서 전개를 너무 최상으로 풀었고 직선에서 치고 나가면서 우승을 거뒀고, 직전 뚝섬배는 선입 전개 이후에 답보 변환이 이제 직선한 중반 정도에서 발을 바꿨어요. 그래서 답보 변환이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답보 변환 이후에 나오는 폭발력이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빠른 페이스 쫓아가다 보니까는 탄력이 좀 덜 나온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페이스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600 경험 많고 1400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1600 거리가 페이스 조절하기에는 좀 더 낫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보다는 인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데, 문제는 부산이 내측이 불리하면은 인 게이트가 타는 순간 다이죠. 그대로 다이고, 그래서 글라디우스는 이 인게이트가 딱히 현재 부산 주로 여건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각지를 보면 인게이트가 낫긴 한데, 어쨌든 능력상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마이티 룩입니다. 프로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직전 뚝섬배에서 8착을 했어요. 1등급 단거리 경주에서도 나름 순말들하고의 틈새에서 꾸준하게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이제 1600 처음 출전해요. 각질은 뭐 앞에도 가고 추입도 되고 자유로운 각질이고, 인게이트가 좀 전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근데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로 변수가 관건이고, 그리고 또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해 보여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프라잉스테입니다.
최근 부산 주로가 앞선 장악하는 말들이 좀 유리하죠. 즉 다시 말해서 선행을 가는 말들이 유리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플라잉스테가 선행을 간다면 사고 칠 수 있다고 봐요. 작년 연말 브리더스컵 퀸 1800에서 선두권 공략해서 우승을 거뒀잖아요. 그때도 강자들을 이기고 이제 앞말들 세대 교체한다 그런 말들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앞말들 대선 경주인 뚝선배와 동아일보배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죠. 앞에도 못 가고, 앞에 가면은 3, 4열 뺑뺑 돌고 무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앞에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상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1600원 외곽이더라도 감아낼 수 있는, 건너 직선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라잉스타가 인기를 끌지 안 끌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은 플라잉스타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말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블루레몬입니다. 인도 트로피에서 우승을 하고 직전 뚝선배에서는 구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뚝선배는 특별경주 이후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인도 트로피 우승을 하고 2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주기를 비교적 정상으로 가져가면서 컨디션을 잘 맞췄어요.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학 기수도 내심 만족하는 모습이고, 작년 연속 이 앞말 대상 경주에 출전했는데 그때는 입상을 노렸다기보다 올해 2025년도 앞말 대상 경주를 노리고 입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적응력을 키우면서 올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고, 4세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또 상태가 올라오고 있고, 2등급 말이죠. 어떻게든 승급을 해야 돼요.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혁순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승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쨌든 의지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직전 뚝선배 이상의 경주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상 도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들은 다 2군 말, 2등급 말들이죠. 일단 베스트 토치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배 시착 을 했는데 나이도 있고 2등급사 아직 우승이 없어요. 전략상 열세를 할 수 있고, 다만 나이가 많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56kg 동일 부중이라면은 그 부중에 있어서 좀 이점 유리함은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까르펠 바벨인데, 까르펠 바벨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도 아직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략상 열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살펴볼 말은 글자권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배 6차 을 했는데 이 말의 모마가 조이렇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카우보이칼 앞말들의 승부기가 좀 부족하다 그런 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기대치가 컸는데 그 기대만큼의 성장을 못했는데, 최근 이 경주들을 보면은 그래도 말이 조금은 이제 뛰는 법을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동아일보배에서는 출발 과정에서 내치 기대면서, 그리고 또 방해도 받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고, 직전 2등급 경주이긴 하지만 앞선 말이 속도를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뛰면서 지쳤어요. 그럼에도 우승을 거뒀다는 점이 고무적인데,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 말이 좀 한 단계 또 올라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상대들의 전력이 강해 보이고, 글로벌 태양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말도 넘버 2로 평가받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클립스 태양이 이클립스 블랙인가? 그 말이 앞말 넘버 1이었고 3세 중에, 그리고 글로벌 태양이 넘버 2, 그리고 뱅뱅뱅이 넘버 3였는데, 그래서 앞말 중에서 상당히 좀 능력치가 좋았던 말인데 목요일까지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뱅뱅뱅 같은 경우는 김혜성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이 클립스벨이 글로벌 태양에 이어서 능력 넘버 3로 평가된 말이고, 아무래도 마일거리보다는 조금은 더 긴 거리, 장거리가 유리한 혈통이고, 늘 한타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꾸준함이 강점이에요. 하이페이스, 인게이트, 선입 전개, 이게 이 말한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소화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소화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이 말은 상태가 올라오면 지가 물고 튀어요. 끌고 가버리다 보니까는 느린 흐름에서는 지쳐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상태가 올라왔을 때 하이페이스로 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말이고,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상대들의 전력이 강해 보이고, 이스트 점프, 그리고 행복한 문막, 레이디 베이더 이런 말들은 좀 전력상 열세로 보이고, 레이디 베이더 같은 경우는 11조에서 이제
김영환 조교사 11조가 해체가 되면서 김영환 조교사한테 갔는데 직전 우승 이후에 2등급 승급 후에 상당히 공백이 길어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우승으로 2등급 승급을 했고 아직 2등급 말들하고도 뛰어본 적이 없고 공백도 길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총체적으로 이제 즐거운 여정과 원더풀슬로 두 마리 강자가 쓰이는 경주에 올라오는 신예 말들이죠. 이 5세 말들을 위협하는 4세 말들이 플라잉스타, 블루레몬, 글라디우스 이런 말들이 입상 도전하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퀸즈 투어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